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암호화폐 시장을 잘 꿰뚫어 보는 1인 중에 한 분인데, 전 골드만삭스 경영자 라울 팔이 경제가 절벽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걸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개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 경제 그리고 분위기, 그런 실질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일단 먼저 암호화폐는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옴에 따라 경제 상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곧 바닥을 칠 거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나 자넷 옐런이 경기 침체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와 반대로 저성장, 경기 침체,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시장에 엄청난 양의 또 돈이 투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어쨌든 경기 침체고 불황, 뭐 이런 것들이죠. 전쟁으로 생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류가 받아들인 이 코로나, 이 두 사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절대 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해서 잡아질 게 아니라는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전쟁이 끝나야 막아지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시도했던 것 자체도 코로나가 사라져야 잡히는 것들인데, 이걸 무리하게 금리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 상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하는 걸 포기하게 될 거다. 그러게 되면 중앙은행이 먼저 유동성을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그에 맞는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달러가 또다시 뿌려지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라울 팔은 우리는 이 상황을 이미 중국을 통해서 보고 있다. 중국은 그리고 지금 통화 공급 증가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중국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흥미로워진다.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암호화폐는 그 틈을 타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이 느려지면 결국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또 한 번 통화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암호화폐가 떡상하기 시작한다. 제가 인플루언서 중에 가장 그래도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라울 팔이 예측을 했던 이 모든 데이터들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 홀더, 특히 리플 홀더가 승리하는 게임이 곧 펼쳐지게 될 겁니다. 수많은 미래 경제 학자들이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전쟁은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고,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나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나온다. 무리한 금리 인상은 결국 더 그지 같은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달러의 해칭 수단,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화폐, 암호화폐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가 맞죠.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로의 전환, 결국 가장 늦게 도착하는 템은 거래의 도구죠. 거래의 수단.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자꾸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뉴스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별로 이런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코딩 전문가,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도 결국 뭘 모르냐?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몰라요. 비트코인 백서를 모르면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NFT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곧 미래의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는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지식들을 지금은 알아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전 세계 2만여 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SEC에 소송 중인 XRP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일을 너무나 열심히 충실히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초기 시장에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들의 욕망이나 탐욕을 자극을 해서 돈을 벌려고 나온 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번 상승이 어제든 그제든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코인들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시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4만 불이 됐을 때를 봐야 된다. 4만 불까지는 모든 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 그런데 진짜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코인들은 그 4만 불을 기점으로 더 떡상을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 4만 불 시점에서 아마 자연 도태될 거다. 그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들어갔던 돈들이 그 시점에서 매도가 되고 그 돈들이 결국 또 다른 암호화폐에게 투자가 되는데 결국 메이저 알트코인들에게 모든 돈이 투자가 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갔던 돈들이 그지 같은 코인에 탔던 그 돈들이 빠져나옴으로써 그 자금이 메이저 알트코인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내가 어떤 코인을 타고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는데 나는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내가 코인을 잘못 타고 있다면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떡상하고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에 탐으로써 나보다 더 늦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인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잘 타고 계신 거죠. 가장 이벤트도 많고 가장 깨끗해질 수 있고 가장 떡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코인,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언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법률 고문은 SEC의 전술을 왕따라고 부릅니다. 왕따 당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근데 지금은 SEC도 왕따, 리플도 왕따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리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리플 이야기만 하냐고. 제가 리플 이야기만 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도 조금씩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데 리플하고 비트코인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리플은 지금 가장 큰 이슈에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리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 리플을 생각했다면 지금의 시대와 견주어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 흑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시초이기 때문에, 1세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XRP가 SEC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비트 흑공이 아닌 어쩌면 리플 흑공이 될 수도 있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뭐 SEC가 인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어서 SEC에서 쉽게 부를 수 없겠지만 이더리움은 언제든지 리플 소송이 끝나더라도 SEC에서 기어 들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가장 중요한 코인이에요. 그게 XRP 리플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른 코인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구장창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다른 코인들 보는 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리플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10개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투용으로 생각하는 코인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란 거죠. 그 외적인 코인들은 거의 다가 저는 그냥 단타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수익이 생겼을 때 그걸 또 던져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가 된 돈들은 또 다른 시점을 찾아서 제가 장투용으로 갖고 있는 코인의 개수를 늘리겠죠. 이런 식의 패턴이 반년, 1년 정도만 잘 이렇게 그리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개수의 코인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걸 하기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XRP 이야기만 하냐고. 지금 그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다른 코인 보면 뭐합니까? 쓰여질지 사라질지 어쩔 줄 모르는 코인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어쨌든 리플 고문은 SEC 전술이 왕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따 맞죠? 누가 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전 세계적 움직임인데 그 누구도 SEC 보고 규제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뭐 지가 나서서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리플이 패소를 한다고 해서 가격 하락이 있을까요? 그런 하락은 없습니다. 이제 제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 자체가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굉장히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SEC는 아주 멍청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기축통화국에서 그것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거는 진짜 왕따가 아닌 왕따 당할 수도 있겠죠. 리플 법률 고문은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 특히 리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왕따라고 비난을 하면서 미국의 현명한 암호화폐 규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뭐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죠.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현명한 판단, 멍청한 판단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보고 살아라. 너무 본인 고집, 본인 아집에 묻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도 자기의 생각이 전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누군가는 게리 겐슬러를 조종하고 있겠죠. 그게 뭐 자넷 앨런이든 바이든이든 누가 됐든 현재 SEC는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집행 사례를 제출하거나 제출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시장을 괴롭히려고 한다. 규제를 가장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은 통제되지 않는 규제 기관의 변덕에 휩싸인 소비자와 시장을 해치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꼭 제 영상을 누군가는 보는 것 같아요. 제 말을 항상 따라하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고 보고 있을까요? 그냥 보겠죠. 보겠습니까? 어쨌든 시장을 보는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이 시장의 혼란을 수정해야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필요하다. 제가 첫 번째 데이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죠. 블록체인의 원리, 비트코인의 원리, 암호화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게리 겐슬러 빼고, 게리 겐슬러는 굉장히 암호화폐를 잘 아는 분이고, 그러면 상원 의원이든 하원 의원이든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원리, 암호화폐의 원리,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부 기자, 경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비평하고 논평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지도 못하고 짓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걸 한번 잘 봐보세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뱉고 보는 거죠.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대중들이 혹시 이 말을 좋아할까? 대중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인정해 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중들을 현혹하는 말들을 짓거리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리플의 법률 고문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초당적 제안인 디지털 상품 교환법과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주말엔 걸으세요.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왕이면 맨발로 걸어보세요. 흙을 느껴보시면서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